낯선 일을 위해 시간, 돈,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은 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을 하느라고 소비해버린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벌충이 되며 그들이 행한 수고도 보상이 된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며 미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자연이 모든 물질 요소와 우주 에너지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모든 과학자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즉, 온 우주가 질서와 습관이라는 불변의 체계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체계는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수정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의 5가지 실체는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지혜다. 바로 그 실체들이 고정된 습관을 근거로 하여 그 밖의 모든 요소에게 질서를 부여한다. 이 실체들이야말로 모래 한 알에서 우주 공간의 거대한 별, 그 밖에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자연 요소, 심지어 사람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까지 창조해낸 기본 원리다. 이 5가지 실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연이 사계절, 낮과 밤, 질병과 건강, 생과 사와 같은 미지의 운명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혹성, 원자, 별 사이에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바로 습관의 힘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습관의 힘은 모든 습관과 인간관계가 영원히 변화하면서 지속되게 하는 수단이며 사람들의 열망과 목표에 상응하는 물리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당신은 평소 하는 생각과 행위의 습관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성공 철학의 목적은 바로 현재 위치에서 소망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비한 습관의 힘이란 습관이 행위로 굳어지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원리다. 따라서 사람의 습관이나 우주의 습관이나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공 철학의 의도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에서 성공의 물가로 반드시 실어다 줄 수 있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하는 사이에 모든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신비한 습관의 힘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며 그런 존재가 생활하고 움직이는 환경권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불러들이고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끌어당기는 것도 신비한 습관의 힘의 결과인 것이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타인에게 유익한 봉사를 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두 번째 원칙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한 노부인이 피츠버그 백화점을 한가하게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저기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점원들은 그 부인이 물건을 구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저 한가한 구경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매장에 들어와도 다른 데만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 부인이 한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왔다. 아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인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그럼 제가 의자 하나를 내어드릴까요? 젊은 점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얼른 의자를 내왔다. 얼마 후 비가 그치자 점원은 노부인을 부축하여 거리로 안내한 다음 잘 가시라고 인사까지 했다. 부인은 백화점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다. 몇 달 후 백화점 사장은 어느 고객으로부터 새집 단장을 위해 그 젊은 직원이 꼭 필요하니 그녀를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백화점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인테리어 파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써보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달라면 감사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그 젊은 직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앤드류 카네기가 사인한 것이었고 그가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부탁한 집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키보 성이었다. 마침내 젊은 직원은 스코틀랜드로 파견되었다. 그녀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 수십만 달러어치의 가구들을 주문받았으며 그와 더불어 백화점의 동업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백화점 이익의 반을 차지하는 오너가 되었다. 이렇듯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그것도 후하게 보상을 받는다. 또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결코 보상을 잇는 법이 없다. 다른 투자 방식에서처럼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한 사람의 평생을 두고 이익금을 배당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받는 보수 이상으로 일하는 습관을 지니면 그 대가는 잠든 사이에도 계속 진행된다. 일단 보상이 시작되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요정이 나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삽시간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찰스 슈왑의 자가용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철강 제조 공장에 도착했다. 슈왑이 차에서 내리자 속기용 노트를 든 청년이 허겁지겁 다가와 자기는 총무과에 소속된 속기사이며 쓸 편지나 보낼 정보가 있을까 해서 왔노라고 했다.
나에게 가보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나? 슈압이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하고 온 겁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다. 그는 보상도 없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 것이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슈압은 정중히 감사를 표했고 당장 속기를 요하는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청년의 이름을 주의 깊게 기록한 뒤 일터로 돌려보냈다. 그날 밤 뉴욕행 야간 열차에는 슈압과 젊은 속기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철강업계의 거물인 슈압의 요청으로 그의 보좌관이 되어 뉴욕에서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다.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스였다. 그는 수년간 슈압을 위해 일했고 그동안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다. 마침내 젊은 윌리엄스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US 철강회사 계열인 꽤 규모 있는 제약회사의 대주주인 동시에 사장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그것도 매우 명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보상받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보수 이상으로 행하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에서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 그것은 실천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습관의 가장 큰 이익은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가짐을 통해 서비스를 행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런 마음가짐은 타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많은 독립심과 자발성, 열정과 비전,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성공의 특징이기도 하다. 실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되리라. 에머슨이 말한 그대로다. 바로 그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보상은 더욱 크게 증식되어 돌아온다는 보상 증가의 법칙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힘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용직 노무자에서 백만장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기꺼이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자기 회사의 핵심부로 진입시켜서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데는 어떤 동기가 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유발하는 가장 건전한 동기는 그런 습관을 따르면 평생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득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 이상으로 일하지 않고 영구적인 성공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천과 건전성은 성공을 향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는
성공 철학 원칙의 건전성을 따져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도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재산을 얻고 싶어 한다. 그것은 건전한 욕망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가치 있는 것을 남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그 대가로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명확한 목표. 미국의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훌륭한 기업가는 수없이 많다. 그중 월터 클라이슬러만큼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자동차로 채웠다. 명확한 목표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는 꼼꼼하게 차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자동차를 낱낱이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그 자동차의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통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구입한 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차용하고 모든 단점을 제거시킨 자동차 제작에 착수했다. 얼마 후 그는 이 사업을 너무나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 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몰고 올 수 있었다. 크라이슬러가 빠른 속도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움직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 타인의 호의적인 협조를 얼마나 쉽게 끌어들이고 저항을 무마하고 원하는 목표를 얻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마스터 마인드. 마스터 마인드란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연합을 의미한다.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모든 성공의 토대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의 모든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힘을 끌어내는 열쇠는 조화의 세계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집단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협력이라는 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조화가 제공하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한 큰 힘을 경험하게 된다. 마스터마인드는 서로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인류에게 축적된 모든 지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런 힘은 네 번째 원칙을 통해 안내받지 않으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신념. 신념이 작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또한 신념이 작용함으로써 모든 두려움, 탐욕, 불안, 미신, 걱정, 의심을 정복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하기 시작한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제거하고 나면 신념의 힘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점령을 시작한다. 신념은
마음에 간직한 목표, 열망 등이 물리적 금전적인 결과로 전환될 수 있는 영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명확한 목표, 마스터마인드를 적용하여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신념이라는 마음가짐을 그 원칙들과 결부시켜 사용함으로써 얻어내는 능력과 비교하자면 참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빅4라고 부르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막대한 힘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런 원칙들은 다섯 번째 원칙에 부합되는 사람, 즉 성공에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유쾌한 성격. 유쾌한 성격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할 때 매우 유리한 방편이 된다. 그러므로 유쾌한 성격은 마스터마인드 연합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앞에 나온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유쾌한 성격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하지만 실패에 대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실패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만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원칙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이 원칙에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있음을 주목하라. 이 원칙은 모든 실패를 습관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계획이 어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향해 의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쾌한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의 협조를 보장받으며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신념을 통해 발휘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실패라는 장애물은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이익 위에 일곱 번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창조적인 성견지명. 창조적인 성견지명이란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목표를 향해 새롭고 더 발전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창조적인 성견지명은 특히 육감을 통해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실제 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덟 번째 원칙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자발적인 자세. 자발적인 자세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 실천하게 한다. 또한 우유부단, 무관심, 게으름 등 파괴적인 습관을 확실하게 몰아낸다. 이 원칙은 앞에 나온 일곱 가지 원칙과 상호작용하여
습관 생산자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어떤 원칙도 자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는 습관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이 완벽한 통제 권한을 갖도록 조물주가 부여한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 이 원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 조직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안내나 영감, 도움 등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자발적인 자세도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9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치밀한 사고력. 치밀한 사고력은 자발적인 자세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확실하게 예방할 뿐만 아니라 판단착오, 어림짐작, 성급한 결단을 예방한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흔한 말로 머리라고 부르는 이성의 힘을 동원해 수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9가지 원칙을 정복한 사람은 굉장한 힘을 소유하겠지만 그런 힘은 10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절 지배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힘이 될 수 있고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제력. 자제력은 단순히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획득되지도 않는다.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습관의 소산으로 몇 년간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획득할 수 있다. 자제력은 철저히 의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앞에 나온 9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 힘을 사용하는 데 자제력이 부족해서 결국 재앙을 낳거나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따라서 자제력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거대한 적인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제력은 11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집중력. 집중력 역시 의지의 소산이다. 자제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가리켜 성공 철학의 쌍둥이 형제라고 부른다. 집중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게 한다. 집중력을 통해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잠재의식에 새겨지므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조차 인생의 갖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협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12번째 원칙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협력. 협력이란 마스터마인드 원리와는 다른 것이다. 협력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한 부분이고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연합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협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원대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협력은 타인의 마음 속에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친절한 협력을 부여하면 다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확실한 단골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협력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적용되는 성공 철학의 명백한 원칙이다. 이러한 협력은 13번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훨씬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열정은 타인의 협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열정은 사람들이 내적인 능력에 집중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영감을 준다. 또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열정은 유쾌한 성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꺼이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든 이득 외에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과 신념이 들어간다. 열정은 동기의 소산이지만 14번째 원칙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의 습관.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의 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는 영구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다. 성공이라는 말이 행복을 위한 모든 필요 조건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습관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자제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은 열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열정은 건강을 촉진시킨다. 그리하여 그 두 가지는 닭과 달걀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지만 두 가지 모두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 많은 사람이 시간과 돈 모두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면서도 절대 미리 계획하거나 관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심신의 독립과 자유와 같은 인류의 가장 큰 두 가지 열망은 자제력을 동원하여 엄격하게 예산을 짜지 않으면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성공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성공을 향해 개인적인 능력을 획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원하는 목표에 마음껏 사용하는지를 지금까지 배웠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데 그 능력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비리 16번째 원칙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황금률 실천. 여기에서는 실천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한다.
황금률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하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이득이 되기 위하여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을 사용하는데 안전한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황금률은 어떤 대인 관계에서든지 습관처럼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이 심오한 룰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그것을 습관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획득이 가능해진다. 이 룰을 지키며 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벌은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과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능력이 평생 동안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1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 그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 성공 철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한 습관의 힘. 신비한 습관의 힘이란 모든 습관을 고정시켜 영원히 지속시키는 원리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원리는 지금까지 열거한 16가지 원칙이 서로 융합해 하나가 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을 통제하고 앞에 나온 원칙들을 적용할 때 습관화되도록 고정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앞에 나온 16가지 원칙은 단순히 이해한다고 해서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으로 굳혀지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습관처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습관은 신비한 습관의 힘 원리가 작용하는 유일한 일터이기 때문이다. 신비한 습관의 힘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모든 형식의 에너지가 그렇듯이 인생은 부정적인 잠재력과 긍정적인 잠재력으로 함께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잠재력이 적용되면 접촉하는 모든 것에게 최면술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최면 리듬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그것은 빈곤의식을 습관으로 고정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두려움, 질투, 탐욕, 복수, 자포자기 같은 습관들을 만들며 좌절과 무관심의 습관을 고정시킨다. 간단히 말해 부정적인 잠재력은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부정적인 습관을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에서 실패 쪽에 속한다. 반면 강의 성공 쪽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명확한 목표, 황금률 실천 등 앞에 나온 성공 철학의 원칙들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건설적인 습관을 고정시킨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다는 것은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약속을 배반한다. 신념은 행동에 의해서만 영원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위대한 철학자가 일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습관의 힘은 대자연이 창조해낸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질서와 규칙과 조화를 우주 전체에 실현하는 보편적인 원리다. 습관의 힘은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병자와 건강한 자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의 주요 목적은 사고 습관을 형성하도록 자제력을 통해 신비한 습관의 힘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다.